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고재용입니다. 오늘부터 에이전트 AI에 대한 스터디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1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AI 에이전트의 기초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16주차에 걸쳐서 각 주차에 2시간씩 해당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일 스터디에서는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이전트의 종류, 그리고 리즈닝과 액션을 결합한 리액트, 마지막으로 전체 커리큘럼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LM으로 추론을 실행하고 외부 도구, 즉 API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동해서 작업을 자동화하며 또한 실시간 환경 변화에 따라 실행 계획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자율적 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환경의 액션을 취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찰하면서 내부의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LM으로 추론과 플래닝을 실행하게 되는 전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본 장표로 보시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유저가 AI 에이전트에 프롬프트를 전달합니다. AI 에이전트는 해당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코드를 실행하거나 또 다른 ML 모델을 실행하거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LLM을 실행을 해서 해당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결국 태스크 아웃풋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전체 플로우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장표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나온 에이전트 백서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 유저의 쿼리가 들어갔을 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숏텀, 롱텀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모델 베이스 리즈닝과 플래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다양한 툴들과 모델을 이용을 하면서 전체 런타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측을 보시게 되면 어스틴에서 취리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싶다라는 유저의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행기표를 예약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 리즈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액션으로는 그러면 외부의 플라이트 API를 이용하자. 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로 툴을 이용을 하고 비행기표를 받아서 답변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에이전트 런타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대학원생의 자취방을 구할 때 전세가 나을지 월세가 나을지 이런 비교 분석하는 예시인데요. 제가 만약에 뭐 학교 근처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5억 원짜리 전세로 옮기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금리와 내 통장 잔고를 고려해서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제 해당 상황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GPT와 같은 LLM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GPT는 전세로 옮길 시 월이자는 뭐 21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전세로 옮기면 112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과거의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답변이 바로 선출되었지만 현재 GPT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쿼리를 날렸을 경우에 실제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리브, 검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세로 이동 시 비용과 현재 그 월세 상태 비용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추론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 과정이 전체적으로 파이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파이썬 이용 같은 경우에도 외부 툴을 이용한 개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AI 에이전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I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과거부터 에이전트가 어떤 의미인지 그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란 특정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그 환경이라 함은 물리적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인간을 환경이라고 간주할 경우 인간도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정의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지능을 정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지능과 환경이 정의된다면 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에이전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정의를 내렸던 에이전트의 정의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환경과 지능을 정의를 하고 이때 환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다양한 환경이 될 수 있고 지능 같은 경우에는 LLM의 이런 리즈닝, 플래닝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사실 혼동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과 에이전트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장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범주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단일 추론 예측을 실시를 하게 되고 외부 도구를 구현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로직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지식을 확장을 하고 멀티턴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에이전트 아키텍처 내에 도구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에이전트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AI 에이전트의 범위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텍스트 에이전트를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이전트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관찰된 텍스트와 행동이 모두 언어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칭하는데요. 에이전트 같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LLM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며 AI를 이용하지 않는 텍스트 에이전트도 존재합니다. 텍스트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엘리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는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된 초기의 챗봇인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모델입니다. 엘리자 같은 경우에는 룰 기반으로 작동을 하며 사실 한계가 크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규칙 설계, 룰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태스크 스페시픽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넘어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LLM 에이전트를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에이전트는 텍스트 에이전트이면서 동시에 LLM을 사용하여서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LLM을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의 내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LM이란 인풋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Where are we? 라는 prior를 이용을 해서 going이라는 다음 토큰을 prediction 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LLM과 LLM 에이전트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즈닝 에이전트를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닝 에이전트는 LLM을 리즈닝하면서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LLM 에이전트와 리즈닝 에이전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의 혼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표부터 좀 더 명확하게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경 들어서 LLM 중에서도 이제 GPT-3라는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LLM은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태스크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리즈닝 태스크, 즉 question and answering과 같이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이런 태스크가 있었고 두 번째 LLM을 이용해서 다른 도메인에 적용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과 로보틱스 등에 적용을 시켜보는 액팅 태스크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LLM을 액팅 태스크에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정의 내렸던 LLM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의 경우에는 리즈닝과 동시에 액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리즈닝과 액션을 동시에 요하는 태스크를 바로 리액트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액트 태스크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바로 리즈닝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리즈닝 에이전트 이후 연구는 두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New Application Task Benchmark 방향인데요. 뭐 웹 상호작용,
과학적 발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로 new method, 즉 새로운 방법론 탐색에 관한 방향인데요. 이런 뭐 memory, learning, planning, multi-agent 등 리액트를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입니다. 방금 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제 액팅을 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LLM 에이전트, 그리고 액팅과 리즈닝을 동시에 하는 에이전트는 리즈닝 에이전트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들었던 예시인 대학원생의 자취방 전세 월세 비교 분석에서는 에이전트가 액트도 하고 리즈닝도 하고 액트도 하기 때문에 결국 리즈닝 에이전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액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액트란 리즈닝과 액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둘 다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리즈닝을 바탕으로 액팅을 하고, 그리고 액팅의 결과를 바탕으로 리즈닝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양한 QA 작업을 해결하는데 이제 리액트 방식이 이용될 수 있고, 이때 다양한 그 도메인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와 도구가 추가가 된다면 정말 확장성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액트 방식은 인간이 정말 작업을 해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인간도 이제 생각, 리즈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액팅, 행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이전트는 이제 태스크 수행을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즈닝, 즉 복잡한 질문 해결을 위해서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knowledge, 모델이 이제 모델 내부에 내재된 지식만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사실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이 훈련된 시점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모델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검색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션, 매우 수학적이고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는 모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좀 더 엄밀하고 정밀한 툴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리즈닝, 컴퓨테이션, 그리고 널리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기법을 어떻게 에이전트에 녹여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즈닝 같은 경우 총 이렇게 5가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는 인스트럭션인데요. "맛있는 저녁 레시피 하나 알려줘."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가 아닌 "너는 전문 요리사야."라고 롤을 부여하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 설명하고 15 분이라는 제약사항도 주고 뭐 맵지 않고 덜 맵게 이런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인스트럭션을 포함할 경우 에이전트의, 즉 LLM의 리즈닝 성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few-shot example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프롬프트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셉션은 복잡한 설정과 반전이 있는 영화, About Time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로맨스 영화, 극한 직업은 코미디 영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시를 주고 그 다음에 라라랜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에 위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모델이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잘 추론을 할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provide relevant context라는 방식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부모님 선물은 뭐가 좋을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묻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환갑이시고 등산을 좋아하시고 무릎이 안 좋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선물은 뭐가 좋을까?"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배경 지식을 추가로 투입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체인 오브 서트입니다. 체인 오브 서트는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단계별로 계산해 줘."라는 매우 간단한 한 가지 문장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요. 모델이 단순하게 정답만 뱉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각 단계를 설명하도록 요구를 해서 결국 모델이 그 단계를 거치면서 더 추론이 정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break down complex task입니다.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tree of thought, graph of thought와 같은 방법론이 있는데요. 태스크를 더 간단한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서 각각을 다른 프롬프트와 함께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서브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진행 또는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체 태스크보다 간단한 태스크를 중첩시켜 에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프롬프트와 함께 첫 번째 서브 태스크가 들어가고, 그 첫 번째 서브 태스크의 결과와 두 번째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이 결과와 함께 세 번째 프롬프트, 세 번째 서브 태스크, 그 결과와 함께 네 번째 서브 태스크와 네 번째 마지막 프롬프트가 함께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는 한 가지 예시일 뿐 실제로는 이런 직렬적인 방식이 아닌 다양한 병렬적인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에이전트 태스크의 수행의 필수 요건인 널리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널리지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는 이제 RAG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요.
바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입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코퍼스가 존재할 때 기존에 존재했던 이제 리트리버 방식, 예를 들어서 뭐 BM25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코퍼스에서 가장 질문에 관련된 정보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온 정보를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서 모델이 좀 더 쉽게 답변을 생성하도록 요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유저가 프롬프터 쿼리를 날렸을 때 에이전트가 이에서 그 쿼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하고 관련 정보를 갖고 와서 기존에 유저가 날린 그 쿼리와 합쳐서 증강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를 LLM에 날려서 결국 응답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이용될 때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데이터 스토어라는 부분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션에 관련돼서는 에이전트가 추 유즈를 이용해서 이를 해결하게 됩니다. 언어 생성의 자연스러운 형식의 특수 토큰을 도입해서 투콜을 포함시키는 방식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파이썬을 이용한다, 날씨 API를 호출한다, 검색을 한다, 뭐 계산기를 이용한다와 같이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언어 모델이 다양한 지식,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그멘트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들어가고 이에 대해서 바로 아웃풋이 출력되지만 투 어규멘티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툴을 콜하는 것이 툴을 콜하는 명령어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툴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아래 예시에서 뉴욕 시티에 오늘 날씨는 어때? 얼마나 더울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웨더 API를 실제로 구동을 해서 뉴욕의 날씨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보신 예시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의 툴 유즈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웹 서치, 웹 검색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질문으로 사용자 리뷰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카페가 어디야? 라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실제로 웹 서치라는 툴을 이용해서 카페 리뷰를 검색하자. 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실제 검색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날씨 API는 앞에서 한번 보았고 마지막으로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학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서 이를 받아서 LLM이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툴 유즈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제 툴 생성 형식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생성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어와는 살짝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좀 가공해서 정확한 API로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익스텐션이나 펑션 이라는 모듈입니다. 이때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서 바로 이제 API로 연동이 되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서 펑션으로 어떤 외부의 API 호출 콜이 들어갔을 때 펑션은 다시 유저에게 이를 전달을 하고 유저단에서 API로 연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개체, 즉 한 가지 개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AI 에이전트에는 뭐 메모리, 툴, 플래닝 모듈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사람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실제 작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나와 있는 의미와 같이 AI 시스템이 복잡한 환경에서 사용자 지시 없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좀 더 자율적인 개념인데요. 어 실제 그 설계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그 에이전트 객체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가지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지만 꼭 다양하게 그 에이전틱하게 이루어지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전틱 AI 내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각각의 에이전트가 달성을 하면서 전체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해서 의사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인 전체 그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을 에이전트 AI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 이거 에이전트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싫어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에이전틱하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시스템이 정말 어 수동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잘 흘러가는 시스템이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밈도 존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개론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있는 스터디에서 총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 각 주차를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주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와 2주차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의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LLM과 에이전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이런 자율성, 능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데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프레임워크인 코그니티브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즈닝과 액션 이 두 가지 큰 골자 중에서 이제 리즈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뭐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에이전트 리즈닝의 추적 가능성 향상, 뭐 리즈닝 트레이스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방법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능력 이런 것들을 총 다룰 예정입니다. 3주차, 4주차, 9주차에 다룰 예정이고 3주차는 체인 오브 서트, 그다음 9주차는 in context learning 퓨전으로 둘 다 그 프롬프트 단에서 어떻게 리즈닝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4주차에는 트리 오브 서트와 고급 추론 즉 문제를 어떻게 세부 문제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액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6주, 7주, 8주 차에 다르게 되는데요. 6주 차에는 이제 도구를 어떤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7주 차에서는 그런 도구를 정확하게 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8주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레그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도 방지하고 어떻게 지식 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검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이런 리즈닝과 액션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합친 프레임워크인 리액트 프레임워크는 5주차에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추론과 동시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리즈닝 에이전트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주차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광범위한 협업과 이런 집단 지능이 필요한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분산화하고 오버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지 전체 그리고 어떻게 에이전트 AI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주차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에이전트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결과 베이스 평가가 아닌 연속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최종 목표를 완수하는 여부도 평가해야 되지만 이런 동적 환경에서 적응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방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주차부터 16주차까지는 도메인 특화의 LLM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웹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 인바리드 에이전트, 그다음에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등과 같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에이전트의 적용 사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LLM으로 추론을 실행하고 외부 도구를 연동해서 작업을 자동화하며 실시간 환경 변화에 따라 시행 계획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리액트 기반의 자율적 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런 AI 에이전트의 LLM 리즈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이용하고 또한 이제 서브태스크로의 구조화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또한 액션 부분으로는 뭐 tool use, reg 등 외부 환경과 이제 접촉하고 이를 그 다음에 observation을 얻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목표를 수행합니다. 현재 능동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멀티 에이전트 방향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 에이전틱 AI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에이전트 AI 첫 번째 스터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